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할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업무 메시지도 없고 급한 일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냥 오늘도 뭔가 쫓기겠구나 하는 그 막연한 압박감.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조차 또 하루가 시작됐네 라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옆 사람의 어깨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어도 마음은 조금도 차분해지지 않아요. 머릿속에선 이미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빠르게 스크롤됩니다. 저 보고서 마무리하고 팀장님께 메일 보내고 오후 회의 준비하고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몸을 던지죠.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은데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SNS를 스크롤하다가 대학 동기의 승진 소식을 봅니다. 와, 벌써 부장이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유튜브를 보다가도 자기 개발 영상이 눈에 띕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자책하며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항상 바쁜데 정작 뭘 했는지 모르겠고, 항상 노력하는데 늘 부족한 것 같고, 항상 긴장하는데 정작 여유는 없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지?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가 지금 생존 모드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작은 아몬드 모양의 기관이 있어요. 이 녀석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위협을 감지하고 생존을 위한 경보를 울리는 것. 원시시대에는 이게 정말 유용했죠. 맹수를 만나면 즉각 도망가거나 싸워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편도체가 지금도 여전히 원시시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상사의 날카로운 한마디, SNS에서 본 남의 성공, 밀린 업무 목록, 이 모든 것을 편도체는 맹수의 공격과 같은 수준의 위협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보를 울립니다. 위험해, 불안해, 조심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한 이유, 지하철에서 예민해지는 이유, 밤에 쉬어도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편도체가 하루 종일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 장기적 계획,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편도체의 경보음에 묻혀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반응적으로 살게 됩니다. 생각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외부 자극들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엔 이런 조언들이 넘쳐나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마음먹기 달렸어. 의지를 가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져.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조언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즉 뇌가 생존 모드에 갇혀 있을 때는 생각만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뇌신경과학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연기가 자욱하고 불길이 치솟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불도 곧 꺼질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지금 필요한 건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물과 소화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다짐하는 건 불난집에서 긍정의 힘을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뇌의 생리학적 상태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조언들은 자책을 더 키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도 안 돼. 나는 정말 의지가 약한가 봐.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우리 사회가 이런 마음먹기의 신호를 계속 강화한다는 겁니다. 자기계발서는 말하죠.
당신이 원하면 뭐든 할 수 있다. 강연자들은 외치죠. 의지력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뇌과학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며 뇌의 생리학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의지력만으로는 절대 변화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뇌의 상태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편도체가 날뛰고 있을 때, 즉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짜증이 날 때 여러분은 딱 10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1단계,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양 어깨를 귀까지 올립니다. 최대한 힘껏 어깨가 귀에 닿을 것처럼 끌어올리세요. 이때 온몸에 긴장이 실리는 걸 느껴보세요. 2단계, 숨을 멈추고 그 긴장을 유지합니다. 그 긴장된 상태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어깨의 무게, 목의 긴장, 가슴의 압박감을. 3단계, 후 하고 길게 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확 떨어뜨립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중력에 맡기듯이 어깨를 완전히 이완시키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딱 10초. 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10초의 동작이 뇌에 엄청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몸과 뇌는 양방향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뇌가 몸에 신호를 보내기도 하지만 몸도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체화된 인지라고 하죠. 어깨에 긴장을 주고 이완하는 이 동작은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진정 스위치예요.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하면서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다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즉, 이 10초의 동작으로 여러분은 생존 모드에서 사유 모드로 뇌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의 시간에 상사가 저를 질책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10초 동작을 하고 나니까 그 말들이 저를 관통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요.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뗐을 때마다 화가 폭발했는데 이제는 10초 동작을 하고 나면 아, 쟤도 힘든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상황인데 제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지금 바로 해보세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숨을 들이마시며 어깨를 올리고 멈추고 후 하고 내쉬며 어깨를 떨어뜨리세요. 느껴지시나요? 어깨가 내려가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좀 더 넓어지는 느낌. 그게 바로 심리적 공간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10초는 응급처치예요. 즉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려면 매일 5분씩 투자할 루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여백 일기라고 부릅니다. 매일 잠들기 전 딱 5분만 투자하세요. 노트든 휴대폰 메모장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하세요. 질문 1. 오늘 내 마음의 장바구니에 담겼던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뇌가 처리했던 모든 걱정, 불안, 할 일, 타인의 시선 등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팀장님의 날카로운 말투, 동료가 먼저 승진한 것에 대한 질투, 밀린 업무 처리 걱정, 친구 결혼식 축의금 얼마 낼지 고민, SNS에서 본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 일단 다 쏟아내세요. 머릿속에 있는 걸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질문 2. 이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각 항목 옆에 통제 가능 또는 X, 통제 불가를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팀장님의 말투 X, 상대의 감정과 태도는 내가 통제할 수 없음, 동료의 숨진 X, 이미 일어난 일, 타인의 성과는 내 영역 밖, 밀린 업무 처리 동그라미, 내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음, 축의금 고민 동그라미, 내 결정의 영역, 남의 SNS X, 타인의 삶, 내가 관여할 수 없음. 이 작업을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쏟고 있던 영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 3. 내일은 무엇을 비울 것인가? 통제할 수 없다고 표시한 항목들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것들은 내 마음의 장바구니에서 뺀다. 이것들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내일부터는 SNS를 하루에 10분만 본다. 팀장님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지 않는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뇌는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에 따라 물리적으로 재구조화됩니다. 마치 자주 다니는 길이 점점 넓어지듯이요. 여백 일기를 매일 5분씩 쓰면 여러분의 뇌는 점점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3주쯤 지나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건 저 사람의 영역이야.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업무가 밀려도 자동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선순위 3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로 미루자. 이게 바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이런 뇌의 회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40대 직장인 분이 계셨어요. 3개월 동안 여백 일기를 쓰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장바구니에서 뭘 빼야 할지 몰라서 헤맸어요. 모든 게 다 중요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고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뭔가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긴 느낌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여유는 물리적 시간이나 돈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장바구니를 비울 때 그 비어있는 공간이 곧 여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유 없이 사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로요? 이건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모를 뿐이에요. 뇌를 어떻게 다루는지, 마음의 장바구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부모님도 몰랐고 사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사회는 여러분을 계속 몰아붙였죠. 더 열심히 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더 많이 성취해.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쳐 쓰러질 때마다 의지가 약한가 봐 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제 아시잖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루 10초로 즉각적으로 뇌의 모드를 전환하고 여백일기로 장기적으로 뇌의 회로를 재구조화하세요. 이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10초와 5분이에요. 하루에 딱 5분 10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승진을 해도 안 해도, 남들보다 앞서도 뒤처져도, SNS에 올릴 만한 화려한 일상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이미 완전합니다. 여유는 무언가를 더 가져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생겨요. 마음의 장바구니를 비울 때 그 빈 공간이 곧 여유고,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여러분은 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노트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 한 문장을 적어보세요.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권리가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이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매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은 깨달을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다는 걸, 옆 사람의 어깨가 시쳐도 짜증이 나지 않는다는 걸, 남의 성공을 봐도 나와 비교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유는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걸.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